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중간선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전부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오늘 오후 늦게 선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뒤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을지, 또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와 경제, 또 무역전쟁은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오늘 어제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그 여론조사처럼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지금 예상할 걸로 각각 다수의 언론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진행 상황이 좀 예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8시부터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그 시장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의 그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선거 그 예상치를 내놓는 회사가 있는데요. 538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과반수를 확보할 확률은 81%로 나왔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원의 과반수 확률은 무려 88%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차는 7%포인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정치 전문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의 예측에 따르면은 현재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203석, 그리고 공화당이 194석, 그리고 접전지는 38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그 도시 외곽의 선거구가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쪽으로 속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0석 정도, 이전보다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상원을 그 공화당이 가져가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승패는 1승 1패가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 총수를 나눠서 배분하는 그 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입김이 세기 때문에 미국 제일주의 정책에 어느 정도 손질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그 주시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트럼프의 레임덕이 앞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강요 교체라든지 통상 외교 안보 측면에서 더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찾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년 만인 것 같은데 이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는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했었는데요. 하지만 투표율이 50% 정도가 넘어가면은 누가 부동층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양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 화랑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투표율과 관련된 18세에서부터 29세 젊은 층들이 속속 민주당의 우세를 지금 점치고 있고요. 특히 여성들의 파워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핑크 웨이브 운동이 일어나면서 62%의 여성이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층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들의 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속속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소외 계층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 선거도 양극화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소 우위를 점하는 구도가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약진하고 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이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이 대선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향후 정책 운영에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치열한 그 정쟁을 예고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화당이 주도해왔던 그동안의 입법 활동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불꽃 튀기는 그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추가 감세라든지 이민 정책, 국경 장벽 건설, 의료 개혁 같은 부분들이 의회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연방 예산 세출 상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혼란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사업을 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세제 개혁의 수정이 가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고용이라든지 투자 부분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뭐 중간 선거 이후에 뭐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정책 이 동향과 관련해서 향후 좀 주목해야 될 그 미국 산업 쪽의 측면이 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장 공화당이 추진해왔던 오바마 케어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네. 특히 그 오바마 케어 개혁이 제동이 걸리는 대신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제약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병원 운영 회사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약으로 교량이라든지 도로와 같은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서 지출 확대를 약속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은 건설이라든지 자재 업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 그리고 개인 정보를 둘러싼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총기 판매 규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원 문턱을 넘기 힘들기 때문에 영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FDA 협상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수정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그 상반기 중에 처리가 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는 항공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결과가 이제 오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중간 선거에서 예측한 대로 민주당이 만약에 이겼을 경우 금융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뭐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 등이나 좀 변수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이라든지 보호주의 강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 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는 뒤틀린 정국이 앞으로 2년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정 불안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뒤 대선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그 불안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또 하나 이 글로벌 무역 분쟁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의 통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좀 변경이 있을까요? 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통상과 국방 안보 쪽인데요. 통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이 그 상무장관이라든지 관계 부처 장관들이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교체된 그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강경론자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매파주의자들이 아무래도 득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때문에 G10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중국이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올해 중에 2,67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수입 자동차에 관련해서도 추가 관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그 중간 선거 이후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변수는 좀 없을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승자 독식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라든지 군사, 정보위원회 같은 주요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의회 같은 경우에도 관계 부처 장관들을 자주 출석시켜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조금 수정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견제의 그 칼날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라든지 인권 문제 개선 없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해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고요. 이렇게 되면 김 위원장의 연내 그 서울 답방도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이제 오후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윤곽이. 국내 증시 영향도 좀 주식시장이 운영되는 기간이라서 영향을 좀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경제나 남북 경협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무역 전쟁 여파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공화당보다도 좀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IT 기업의 실적도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멘텀 투자보다는 앞으로 그 파도 타기 투자와 같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가 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식시장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